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읽기 전략, 읽기 기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기 전략이라니 이거 뭐 축구나 비즈니스 또 전쟁 상황에서나 쓰는 건데 왜 읽기를 할 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아니 좀 글을 좀 편하게 아주 감상을 하고 싶은데 편안하게 접근하지 뭐 전략까지 세우면서 그래 하면서 알레르기가 돋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략을 왜 세우죠? 이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랑 축구 대항전 친선 경기를 할 때 전략을 세울까요? 아니면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랑 대결을 할 때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랑 경기를 할 때 전략이 더 필요하겠죠. 뭔가 더 도전적이고 어려울 때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 읽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즐거워서 읽는 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읽는 거나 무슨 읽기를 할 때도 조금 도전적인 글 읽기가 될 수밖에 없죠. 영어니까요. 그러니까 도전적인 글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도전적인 게 난이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많은 양을 읽고요. 시간이 항상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은 반드시 읽기에서 필요한 읽기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읽기 기술, 읽기 전략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읽기 기술과 읽기 전략의 차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기술은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했던 것들입니다. 단어 공략 기술, 텍스트 공략 기술, 여러 가지 읽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읽기 기술이라는 거는 쭉 읽기를 많이 하다 보면 쌓여서 축적되는 기술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축적되고 내재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도움을 주지만 학생들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읽다가 그게 내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한 번 획득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술을 배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읽기 전략은 뭔지 읽기 기술과 비교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쌓아서 획득한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읽기 기술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읽기 기술은 뭐 목표를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읽으려고 하면 저절로 그냥 하게 되는 기술이고 이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커그니티브 스킬이 아니라 메타 커그니티브 스킬, 메타 인지적인 기술입니다. 메타 인지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요. 아무튼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 그것이 메타 인지 기술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읽기 전략입니다. 과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도 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기술은 내재되었고 축적됐고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피라미드형, 우리 피라미드 배운 대로 이 피라미드처럼 기술, 아주 기초리 기술부터 상위 기술까지 이미 다 축적을 했다, 쌓았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전략은 필요 없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들이 초등학교 축구팀하고 경기를 할 때 무슨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어와 읽기 기술을 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렵죠. 늘 조금씩 평생 쌓아가야 되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을 많이 다뤄야 될 때, 조금 어려운 글을 읽어야 될 때, 배경 지식이 없는 것을 읽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21세기 정보 사회입니다. 정보 사회에는 하여튼
무한의 정보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이 정보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더, 앞으로 미래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읽기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여학생은 열심히 지금 의도적으로 리딩 스트래티지를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를 말하면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읽어야지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이죠. 이것은 리딩 스트래티지예요. 그렇지만 이 옆에 원어민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여성분은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같은 내용이 읽혀지겠죠. 바로 리딩이 스킬이 된 것입니다. 네, 전략을 더 이상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리딩 스킬과 스트래티지를 구분해 봤고요. 이제 정확히 두 개의 차이를 아실 겁니다. 결국에 리딩 스킬이나 스트래티지나 의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도적이냐 아니냐,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냐를 빼고는 두 개는 차이가 없습니다. 체득이 돼서 몸에 자동적으로 익힌 기술이 읽기 기술이고 의식적으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읽기 전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읽기 전략이랑 읽기 기술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읽기 전략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읽기 전략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읽기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다음 강의에서 읽기 전략, 나는 과연 전략적인 읽기 학습자인가? 를 확인하는 읽기 전략 진단 테스트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것을 먼저 한번 해서 내가 읽기 전략 어느 정도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읽기 전략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읽기 전 전략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네, 읽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읽기 전에 전략을 뭐 얼마나 오래 세우냐? 뭐 그냥 5분일 수도 있고 5초일 수도 있는 거죠. 잠깐이라도 읽기 전에 생각을 해서 플랜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때 읽기 전에 왜 전략을 짤까요? 그 목적은 바로 읽기에 몰입하기 위해서죠. 읽기에 딴 생각 안 하고 바로 핵심을 찔러서 잘 읽을 수 있기에 사전에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읽기 목적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읽기 내용을 예측하기, 내용 관련된 질문을 생각하기, 배경 지식 떠올리기, 어휘 검토하기, 스키밍, 네, 한번 쭉 보는 거죠. 스캐닝, 네, 역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어휘라든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스캔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읽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읽기 전략이겠죠. 물론 뭐 책 커버를 본다든지, 그죠? 그림을 한번 둘러본다든지, 목차를 훑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읽기 전략입니다. 여기 있는 것만이 읽기 전략의 전부는 아니고요.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읽기 중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기 중에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내용 이해, 읽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읽기 기술을 잘 쓰고 있는가 자꾸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제 파악하기, 그죠? 쫙 주제를 파악하고 문맥으로 단어 뜻을 유추해보기, 작가의 의도와 어조 추론하기, 저희가 텍스트 공략 기술을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소리내어 읽기, 사전 질문에 답변 찾기, 예측 내용 확인하기, 이해 안 가는 부분 찾아서 다시 읽기, 중요하지 않은 내용 넘어가기.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읽기 내용인데, 물론 읽기 기술이 있으면 이건 저절로 하는 텍스트 공략 기술이고요.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에 놓고 체크리스트도 해보고 내가 이럴 때 아니야, 이럴 때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읽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읽기 후 전략입니다. 이해도를 높이고 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읽기 후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네, 보면
평가 한번 해보는 거죠. 잘 읽었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이디어 맵을 그려서 주제 파악이라든지 중요한 논리적 꼭지들을 생각해본다든지 수사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휘, 사용된 주요 표현, 또 정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사전 질문에 한번 답을 내려보기도 하는 것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읽기 전, 중, 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의도적으로 한번 읽기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잖아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도와주시는 거죠. 교사가 이것들을 할 수 있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다든지, 그죠? 학생들한테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체크하면서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전 준비도 시켜주시고, 그죠? 사후 준비도 시켜주시고, 읽는 중간에 질문도 던진다든지, 네, 그런 식의 전략을 훈련하는 활동을 도와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학생들 사전에 전략을 짜서 읽기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리딩 액티비티라는 걸 많이 합니다. 네, 교과서에도 요즘 프리-리딩 액티비티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역시 프리-리딩 액티비티를 따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켜놓고 영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네, 질문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신다든지, 단어 게임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한 가지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잘 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한 읽기 전략 지도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 일부를 보고 지문에 적합한 5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사전 질문을 갖다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학생들이 본문에 몰입하고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본문에 몰입하고 더 잘 읽을 수 있기 위한 읽기 전략이 될 만한 사전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사전 질문을 만들어 보시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써 읽기 전략, 읽기 기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